네, 그럼 저희 2024 KESG 컨퍼런스의 세션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션 2로는 카이스트 임팩트 MBA 동문 그리고 재학생 창업가분들을 모시고 각자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고 혁신적인 임팩트 스타트업 기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카이스트 경영대학에서 임팩트 MBA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조성주 교수님, 그리고 임팩트A 동문, 재학생 기업 대표님 3분, 그리고 행복나래 주식회사 김진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먼저 조성주 교수님부터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잠시 동안 저희 카이스트 임팩트 MBA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임팩트 MBA는 가장 큰 목표로 사회적 임팩트가 큰 창업 기업을 소셜 벤처 또는 ESG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것이 저희 과정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면 또 제가 하게 되겠군요. 네. 그래서 저희는 2년 전일제 경영학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점은 39학점. 저희가 이제 이전과 조금 올해 내년부터 달라진 부분들은 이 바로 학점에 있는데요. 이전에는 저희가 48학점 이상을 졸업 학점으로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더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학점 수를 39학점으로 좀 낮췄습니다. 물론 그 이상 수업을 들으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러나 보다 더 창업 친화적인 교육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졸업 요건을 좀 학점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 벤처 또 지속가능 벤처 창업에 대한 의지와 명확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SK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는 그런 MBA 전일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임팩트 MBA는 현재 보통 지금 보니까 평균 연령이 35세, 평균 경력은 6.6년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입학을 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MBA들이 보통 평균 한 8년에서 9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는 경력 자체보다 창업에 대한 의지와 또 창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여러 창업가들이 본인의 회사를 보다 더 임팩트 있게 성장시키게끔 하기 위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느냐? 글씨가 좀 작고 좀 많은 글씨가 써 있어서 그냥 이 브로셔나 또는 유튜브에서는 그냥 화면으로 정지해 놓고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필수 과목과 또 전공 필수 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 그리고 창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학교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 과목으로 묶어서 이렇게 크게 4가지 구분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들은 학습과 그리고 실제적인 임팩트 있는 창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졸업 요건이 논문이나 또는 졸업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임팩트 있는 창업, 어느 정도 고객 검증이 된 프로덕트 마켓핏이 맞아져 있는 창업을 해 나가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프로세스로서는 저희가 세이브라는 프로세스를 제시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소셜 미션과 고객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해 나가서 졸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멘토링 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좀 자금이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창업 지원금 또
학교 내에 인큐베이션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또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IR 테이블이나 여러 행사를 통해서 창업 투자자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좀 적혀져 있지 않은데 이후에 SK 행복나라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SK와 여러 가지 협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창업투자지주회사에서 또 투자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경영대학 내에서도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아울러서 본원과도 함께하는 여러 창업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적인 보완이나 또 창업 팀원을 구성한다던가 그런 부분들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해외 연수를 현장 연수를 가게 됩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본원 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수단을 구성을 해서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런 대학으로 가고, 또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여러 기업들, 또 동문 또 창업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방문을 하고 또 같이 강의 그 경험담도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 저희 전액 아까 제가 전액 장학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연수도 장학 지원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임팩트 MBA, 이전에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 MBA라고 불렀었고요. 임팩트 MBA로 바뀐 지 이제 한 3년, 이제 지금 2년 차, 내년이면 3년 차가 되는데 이미 저희가 창업 동문이 벌써 어느덧 153명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쪽 소셜 벤처 창업 분야에서도 여러 동문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정보와 협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팩트 MBA를 졸업하신, 또 이전에 사회적 기업가 MBA를 졸업하신 여러분들의 후기,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활동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나중에 저희가 제공드리는 브로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임팩트 MBA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느냐, 이것 역시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을 텐데 그냥 하나 예시입니다. 경영 필수를 2과목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경영 필수 2과목, 그다음에 공통 과목, 경영 통계 분석. 사실 MBA 하는 분들이 경영 통계가 좀 사실 좀 늘 좀 도전이긴 한데 MBA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경영 통계 분석을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를 통해서 소셜 미션과 또 린 스타트업, 사회적 기업가 정신,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앞부분에는 현장 연수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 가을에는 임팩트 투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케일업에 필요한 조직 관리 등등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연구 과목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창업 활동들을 다들 묶어서 멘토링과 또 행사들과 이런 걸 묶어서 연구 과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봄학기 10학점, 가을학기 10학점, 봄학 2학년 7.5학점, 4.5. 이거 하나 예시입니다. 물론 더 수강을 더 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학습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카이스트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대한 뜻, 그리고 임팩트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주성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재 임팩트 MBA 재학 중인 두 대표님의 발표가 있을 텐데요. 60Hz 김종규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60Hz 대표 김종규입니다. 저는 임팩트 MBA 1기로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임팩트 MBA를 통해서 제가 뭘 얻고자 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3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그동안
뭐 공공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 소셜벤처 경연대 국무총리상 비롯해서 다양한 수상 경력들을 가지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미국 CES에서 스마트 에너지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얼마 전에는 IPF에서 인도태평양 100대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2023년도에 입학했기 때문에 23년도 이후에 있던 일들은 제가 재학하고 있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흔히 가상발전소라고 지칭되는 영역에서 일을 하는데, 친환경 분산전원이 등장하면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런 친환경 분산전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여기서 발생한 친환경 에너지를 유통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만든 것은 햇빛바람 지도라는 것인데, 여기 들어와 보시면 국내에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어디에 있는지, 발전량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두 번째로는 친환경 분산 전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친환경 분산 전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임팩트 MBA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 거래 서비스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제가 살던 독일에서는 제가 원하는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 아리백 같은 이슈들이 생기면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셜벤처, 개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친환경 에너지 거래 서비스를 만드는 거를 시작을 했고, 이 즈음에서 제가 임팩트 MBA에 입학을 해서 서비스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베타 서비스 중이지만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10개 정도의 소셜 벤처가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계속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제가 왜 이 임팩트 MBA에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회사는 소셜 벤처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회사 설립부터 좀 선명하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화면은 저희 회사 정관인데요. 저희 회사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정관에 있고, 그리고 이사회 안에 소셜 임팩트 위원회라는 곳이 설치되어서 제가 1년 동안 어떠한 소셜 임팩트를 창출했는지 보고하도록 이렇게 스스로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주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첫 투자처로 국내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와 MISC로부터 투자를 유치를 하고 시작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것은 저희가 첫 해에 그 주주분들에게 보내드린 임팩트 리포트인데요. 저희가 이거를 독자적으로 다 만들 역량은 없어서 임팩트 스퀘어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측정을 하고 공유를 하려는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ESG 순서대로는 못했지만 G를 말씀드렸고, 이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확대되면은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 계신 것은 제가 2022년도에 스타트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회 같은 거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때 코로나가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400분가량 참석하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원래 이 거래 쪽은 사업을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사업을 이쪽으로도 확장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MBA에 입학을 해서 이쪽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사이어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는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임팩트를 만드는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 특성화고교 인턴십 프로그램을 창업 초기부터 계속 운영을 하면서 기회를 드리려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고, 그리고 저개발 국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프로젝트에 협력하기 위해서 글로벌에 진출해 있는 NGO들과 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고 계신 것은 굿네이버스와 협업을 한 사례인데요. 베트남에서 햇빛바람 지도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 외에 AVPN 같은 행사에서 한국에서 햇빛바람 지도를 만든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것들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규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헤이디시 코리아 김유빈 대표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일기 선배님께서 너무 이제 설명을 잘해주셔서 오히려 좀 긴장이 되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2기 후배니까 조금 편하고 좀 귀엽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소개고요. 저는 이제 삼청당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삼청당은 전국에 22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프리미엄 키토 분식을 팔고 있는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영리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차도 못하고 있던 상황에 이런 두 가지 경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점주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자녀가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청당을 하게 되고 나서 이전에 운영했던 브랜드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서 그 자녀를 항상 그 버스를 태워갖고 한 바퀴를 돌아다닌다고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 많이 봐야 좀 안정이 되니까. 근데 저희 걸로 이제 업종 변경을 하고 나서 손님들도 매일 오고 고객들도 이제 많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고, 또 원래 이제 간질이 있었는데 간질이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그 삼청당 만나게 돼서 너무 일이 잘 풀렸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점주님 중에 다른 분들이 또 한국계 중국인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저 프랜차이즈 컨설팅 사기를 당하셔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이제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이제 저희가 처음에 다 제공을 해드리고 나중에 돈 많이 벌고 갚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8개월 만에 그 돈을 다 갚고 저한테 이게 오셔서 손잡으시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한국에 와가지고 모은 돈 4,800만 원을 다 잃었는데 이게 운영하게 되면서 찾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마음속에 어떤 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조금 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토대로 제가 카이스트 임팩트 MBA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1학년이라 이렇게 뭐 잘 모르지만 조금 더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조금 더 사회에 더 큰 소셜 임팩트를 낼 수 있지 않을까를 공부하기 위해 입학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사회 진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샐러드 브랜드를 창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카이스트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푸드테크들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어떤 이제 발달 장애인들께서 그 샐러드를 내고 제공해 줄 수 있고 배달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런 푸드테크들을 활용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소셜 미션은 푸드테크를 접목시킨 주방을 구성해서 장애인들을 교육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겠다는 그런 미션을 여기 카이스트 임팩트 MBA에 오고 나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유빈 대표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임팩트 MBA의 졸업생이신 이퀄 테이블의 문준석 대표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문준석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졸업생이자 지금 이퀄 테이블 대표인 문준석입니다. 잠깐 뭐 사업 설명 좀 하고 저 과정 참여했던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에서는 보통 기업의 밸류체인 상의 탄소 배출 문제를 스콥 1, 2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 밖에 있는 것들을 이제 스콥 3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스콥 3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스콥 3를 활용해서도 뭐 ESG 내재화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스콥 3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이 방대하고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업에서 다 일회용품 줄이기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좀 임팩트는 크지 않고 이제 고객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좀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콥 3에서 많은 양의 탄소 배출을 저감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이 ESG 내재화 활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이제 네일의 커피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원두 1kg당 15.3kg의 탄소 배출이 됩니다. 이제 식재료에서도 굉장히 탄소 배출량이 상위권에 속하는 품목입니다. 이제 축산업 못지않게 많이 배출되는 이제 탄소 배출량인데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이제 탄소 발자국이고요. 저희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두 1kg로 따지면 16.6kg 정도의 탄소 배출이 저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커피 한 잔을 사용하시게 되면 종이컵 30개를 안 쓴 거랑 같은 탄소 배출 저감량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기업에게 이런 탄소 저감 데이터를 같이 커피와 함께 제공하기도 하고 ESG 관점의 사내 카페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탄소 저감 데이터 솔루션도 같이 제공하고 있고 현재는 B2B를 위주로 저희가 기업들에 납품하면서 데이터 제공하고 있고요. B2C로도 얼마 전에 이제 런칭하면서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일의 커피라고 검색하시면 뭐 자사몰이나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런칭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저희를 사용하기 시작하셨고요. 맛으로도 뭐 인정을 많이 받으면서 현재는 이제 기업에서 저희 커피를 통해서 탄소 배출 저감을 할 뿐 아니라 임직원들과 함께 ESG 내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가치연구원하고 측정한 거는 한 5년 정도 13,000톤 탄소 배출 저감하고 64명의 난민을 고용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입학하기 전에는 원래 네일의 커피라는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저희는 국내 거주한 난민들을 고용했고 아프리카 바리스타가 내린 아프리카 스페셜티 커피라는 이제 컨셉으로 한 6년 정도 12명의 난민들을 바리스타로 육성했습니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난민들이 저희를 거쳐간 많은 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저는 기존에 있는 사업 모델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어떻게 바꿔야 될지 좀 막막했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피벗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제 카이스트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객 문제부터 찾으면서 정말 많은 좋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졸업생이니까 제가 2년 동안 카이스트에서 얻었던 것들을 그냥 한번 쭉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얻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실제로 SK에서 연계된 투자를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SK 그룹의 각 계열사들을 거의 다 만나면서 POC의 기회도 얻게 되었고, 뭐 사업지원금, 창업 사무실도 얻게 되고, 뭐 실리콘밸리의 연수도 가게 되고, 뭐 감사하게도 이제 카이스트 화제 인물로도 선정이 돼서 기사로도 나갔고, 저한테 좀 너무 많은 것들이 사실 주어졌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사실 기회는 얻는 만큼 많이 얻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무엇보다 저는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좋았던 거는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의 사업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같이 고민해 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전 제일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교수님들, 뭐 동기들, SK 우리 행복날의 분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는 대부분 컨설팅이나 외부적인 좋은 말들 해줄 수 있지만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같이 고민해주고 내 문제를
저와 함께 고민해 준다는 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런 좋은 경험들을 네, 이 기간 동안 했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경험 공유해주신 문준석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행복나래 주식회사 김진영 팀장님께서 SK의 임팩트 MBA 지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김진영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SK 행복나래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 SK의 사회혁신 인재 양성 사례에 대해서 카이스트 임팩트 MBA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내리는 건가요? 네. 일단 행복나래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 행복나래는 SK가 설립한 구매 서비스 회사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이익 전액을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익 전액을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회사가 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그 여러 가지 사회공헌 분야 중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소셜 벤처를 위해 저희의 어떤 이익 전액을 거의 사용하는 그런 사회공헌을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 이 생태계가 좀 활성화가 되고 소셜 벤처들이 사회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 생태계에 유입이 되고 그 인재들이 창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한 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그들이 만든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거나 그들에게 판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아니면 자본이나 투자를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먼저 제일 앞에 어떻게 보면 시작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인재 부분인데요. 아까 1부에서도 이제 사람이 제일 2부군요. 2부에서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창업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인재가 소셜 벤처를 창업해야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SK에서는 이제 그런 소셜 벤처 이 생태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이 되고, 또 그들이 창업가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와 함께 이들을 위한 소셜벤처 창업가들을 위한 전용 MBA 과정을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카이스트에서 학교 운영, 학사 운영을 해주시고, 저희들은 이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이런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창업에 대한 지원, 육성,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학교랑 같이 이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진행을 해가면서 느꼈던 부분이, 학생들로부터 좀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이, 학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잘 배우고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신감 있게 나갔는데, 막상 시장에 나가면 시장은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특히 이제 또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몇십 번의 미팅에서 이제 다 거절을 당하고, 특히 이제 또 소셜 벤처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된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많이 부딪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전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까, 실전에서의 경쟁력, 이런 걸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투자를 직접 하기도 하고, 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국내의 어떤 최고의 엑셀러레이터 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블루포인트와 스파크랩 두 회사와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육성에 그 저희 임팩트 MBA 동문 기업이라면 어느 기업이든지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성하는 기업들 중에서 각각의 투자사가 2개 기업씩 선택을 해서 투자를 직접 하시게 되고요.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집중 육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꼭 선택이 되지 않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그 투자자들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뭐 네트워킹 행사라든지 아니면 1대1 매칭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기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시장에 핏하게 내 사업을 가져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을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해서 사업을 안정화시킨 다음에 이제 보통 기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POC 기회입니다. 실제로 내 상품을 어디 들고 가서 판매를 하거나 레퍼런스를 만들고 싶은데 그럴 기회를 많이 필요로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SK 멤버사의 담당자분들과 이런 사업 협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행사를 열어드리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1대1로 만나는 자리, 그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그 저희 SK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융을 좀 원활하게 하는 것들도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SK가 후원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에 저희 기업들을 데리고 가서 소개시켜 드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계속 접점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측면에서도 저희가 가진 어떤 미디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기업의 그 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B2B 사업의 경우에는 SK그룹 임직원들, 사업 쪽에 좀 더 홍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룹 내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임팩트 MBA 기업들을 위해서만 저희가 이제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 임팩트 MBA 기업에만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저희 그룹에서 모든 소셜벤처, 어느 소셜벤처든지 간에 소셜벤처를 위해서 제공하는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인데요. 사실은 많은 그 기업분들이 이런 게 있는지를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공지가 뜨거나 공모가 뜨거나 할 때 그때 바로바로 이제 저희 동문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해서 실제로 저희 동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프로보노 같은 경우에는 SK 현직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소셜벤처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문 분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데요. 보통 이제 소셜벤처 분들은 이제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높은 수준의 헤드쿼터 인력들을 이제 보유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가지신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예를 들면 법무라든지 회계라든지 인사 같은 부분에서 대기업 구성원들, 대기업 현직자들의 어떤 어드바이스나 자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보노 중에서 이제 프로젝트형 자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위에 프로보노가 주로 1대1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라면 요거는 회사 차원에서 팀을 짜서 그 회사를 위한 팀을 아예 짜서 1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한 예시로 이제 저희 동문 기업 중에 디보션 푸드라고 그 식물성 대체육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에는 워커힐의 셰프분들이 이 상품 개발 과정에 있어서 사용성 테스트라든지 이제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상품을 만드는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판촉이라든지 이런 판로를 확대해 드리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저희 SK 민원 출신의 어떤 컨설턴트 분들이 소셜벤처들의 어떤 경영 현안에 대해서 자문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팩트 MBA 6기 이제 뮨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기업은 의료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였는데 SK 케미칼 화학연구소장 출신 컨설턴트 분께서 이분이 이제 플라스틱 소재나 하드웨어 제작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밀착해서 지원을 해주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이제 소셜벤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화폐 가치로 측정해서 그 가치에 비례해서 현금으로 실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동문기업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부분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행복나래 홈페이지도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거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심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분의 발표 모두 잘 들었는데요. 방금 발표해 주신 5분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이제 패널 토의 짧게나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주 교수님, 김유빈 대표님, 김종규 대표님, 문준석 대표님, 김진영 팀장님이십니다. 네, 순서대로 잘 앉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앙트러프러너인 임팩트 MBA라는 주제의 세션이고 임팩트 MBA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과 또 진학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아마 제가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을 드리게 될 것 같고요.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한두 개 먼저 하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현재 한 학기를 마치셨고, 그다음에 이제 1년 반을 마치셨고 졸업을 하셨고, 이렇게 또 우리 든든하게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이제 행복날에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했고요. 우리 먼저 김유빈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 학기를 지내셨고요. 네. 또 처음에 기대하셨던 바가 있으셨을 텐데 또 기대했던 점대로 좀 진행됐던 부분, 또 혹시 또 좀 기대와 좀 다른 부분, 어떤 한 학기를 지나고 해서 아까는 이제 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소감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냥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창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입학하게 되고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어떤 경영학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님들께서 아까 이퀄테이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같이 고민을 해주신다는 점이 너무너무 감사드렸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냥 개인 창업 이렇게 하게 되면은 SK 같은 이렇게 뭐 행복나래 같은 대기업에서 도와주신다는 게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먼저 연락 와주셔서 도와주고 싶다고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진짜 대단한 곳에 와서 좀 많이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생각보다 달랐던 점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된 점은, 그러니까 요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시간이 다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더 큰 소셜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가는 솔직히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하고 사회에 기여하면 된다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소셜 임팩트를 낼 수 있는가를 이제 좀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우리가 아까 치열하게 같이 고민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치열하게 같이 고민을 하는 게 아주 좋을 수도 있고, 또 사실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하면 옆에서 다들 응원해주고 이렇게 좋은 면들을 많이 봐주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이 고민을 한다는 게 또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나 또 좀 우리가 좀 알아나가야 될 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치열하다라는 표현을 또 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 학기를 또 잘 보내죠. 아마 앞으로도 이제 1년 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좀 더 성장된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또 내년, 내후년 이맘때 또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이제 1년 반을 지내신 김종규 대표님. 김종규 대표님은 입학하기 전에도 이미 이 사업의 진도가 좀 많이 나가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야, 그럼 사업도 하고 공부도 과연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아마 같이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하냐? 이게 아마 굉장히 좀 궁금함이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제 의견은 사실 제 의견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창업을 이미 했던 상태에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사업체도 영위를 하면서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그런 거를 병행을 했는데요. 근데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이제 풀스피드로 달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한대에다가 1을 더한다고 해서 무한대 플러스 1이 되는 건 아니고, 원래 무한대였기 때문에 사실 정말 진심으로 뭐 더 힘들다 이런 건 아니었고, 옛날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겠구나, 사실 그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래도 다른 그 입학생들에 비해서는 사업을 좀 하다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휴학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 솔직히 많이 받았는데, 사실 저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보다 학교에서 겪는 일이 너무나 그 편안했고요. 그래서 항상 그 쉬는 마음으로 학교에 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제가 동기들한테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동기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도 너무 즐거웠고, 저는 그렇게 힘들다는 느낌은 솔직히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달의 민족 그 CEO님께서 해주신 말 중에 제 기억나는 게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 밖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많이 느끼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라는 환경은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들과의 대화가 심리적 안정감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과정도 되게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어서 너무 저는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무한대에 1을 더해, 굉장히 마음을 놓으면, 그렇죠? 어차피 무한대인데 1을 더하든 2를 더하든 크게 그 부분을 얼마나 더 유익하게 또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 무한대,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무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해서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문준석 대표님은 이제 졸업을 하신 지 지금 2년,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네, 됐어요. 그렇죠? 이제 학교에 재학을 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도전과 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업을 훌륭하게 하고 계시는데, 졸업한 다음에도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사실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스파크랩에서 투자를 받은 것도 졸업한 다음에 이제 SK 연계돼서 이제 투자 받았던 거고, 그리고 뭐 교수님들하고도 사실 계속 만나고 있고요. 네,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만나고 이제 여쭤보고 하는 편이고, 또 이제 사실 저희 동문들이, 제 동기들이 워낙 끈끈해가지고 저희는 뭐 거의 매달 아직도 뭐 이제 만나는 것 같고, 정기적으로 모이면 또 따로 있고, 또 심지어 작년 말에는 한 공간에 모여서 사업 PT를 했습니다. 한 4시간 동안 저희 모든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그럴 만큼 서로한테 굉장히 치열하게 같이 얘기해주고, 그 아까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 학교에서 있는 게 나아가서는 졸업하고 나서도 저희는 동기들끼리 그런 안정감을 서로한테 주는 역할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또 도움이 되고요. 네. 예. 특히 이제 문준석 대표님 있는 기수는 지금도 거의 다 모임을 하면 다 나온다는 것 같아요. 네, 뭐 번개 빼고는 뭐 언제 해서 정기적으로 모이자 그러면 거의 다 나옵니다. 네. 특히 그런 부분들이 학교에 같이 동기로서 굉장히 큰 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도 공유가 되고 굉장히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재학 중에는 사실 저보다는 다 똑똑한 친구들이어가지고 재밌는 게, 저희는 뭐 시작할 때 재능 나눔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내가 노션 강의를 해줄게. 그러면 노션 모르는 친구들 쫙 모아놓고 이제 그때 줌으로 이제 해서 쭉 하고, 그래서 팔로우업 해주고, 이번 달에는 홈페이지 만들어줄게. 그러면 서로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사실 저희는 좀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좀 많이 된.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김지영 팀장님, 사실 SK에서 정말로 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신양면으로 저희 과정, 물론 더 크게는 임팩트 있는
창업, 소셜 벤처를 양성하기 위한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진심을 다해서 SK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이제 아까 여러 회사들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가장 최근에 좀 생각나는, 가장 또 기억이 나는 그런 또 혹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아, 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기억이 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동문 중에서 이제 폐 페트병을 수거하는 그 솔루션을 만드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기계를 만드셨는데 요거를 SK 멤버사랑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실 때 어느 회사랑 어느 회사 어느 부서랑 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지는 않아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멤버사들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찾아보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SK 케미칼 쪽에서 페트병 재활용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쪽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SK 케미칼 페트병 재활용하는 사업 쪽에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미팅을 진행을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정규 프로그램들도 물론 있고 프로보노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저희 쪽에는 그냥 급해서 이렇게 전화로 연락 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환영하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사례를 든 그 기업 대표님은 입학할 때 사업을 하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학교에 와서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어떤 하드웨어까지 간 거죠. 그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SK의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없었으면 아마 지속하기가 그래도 지속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굉장히 큰 현실적인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일단 제가 한 가지씩만 먼저 드렸고요.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요거는 좀 한번 물어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네, 무풀보다는 악플이라도 괜찮습니다. 예, 그럼 네, 좋습니다. 마이크 혹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강연들 다 잘 들었고 저는 그 임팩트 MBA에 관심이 있어서 온 그 사람이고요. 혹시 그러면은 임팩트 MBA 다니시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어떤 과목이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세 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세 분 중에서 혹시 우선순위를 좀 먼저 정하신다면? 네. 우선순위는 중간에 계신 무한대 네. 좋습니다. 무한대 굉장히 인상적인 오늘 무한대 하나 더 한다.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소셜 벤처라는 거를 해보겠다고 마음 먹고 창업을 하긴 했는데 아까 발표했지만 제가 정관에도 막 넣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소셜 벤처랑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에 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스스로 조금 뭐가 소셜 벤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지진 않더라고요. 실제 실천의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됐지만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했던 분들이 어떤 사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는 좀 쉽지 않았는데 임팩트 MBA에 있는 과정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가치는 재무제표에 드러나지만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할까?
이거는 사실 독학으로 하기는 좀 많이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는 그런 사례들도 다 배울 수 있고 계산도 실제로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보여줘야 할 때 어떻게 보여주면 좋은지 이런 것도 다 배우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 소셜 벤처라는 미션을 갖고 회사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시고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다 측정하면서 과학적으로 정량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생각합니다. 예, 이제 졸업을 하신 우리 문주성 대표님 혹시 기억에 남는 네, 과목, 네, 그런 것들? 네. 뭐 사실 저는 1학년 1학기 때 그 린 스타트업 과정이 교수님이 직접 하시는 저자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이 사실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고객 문제 하나로 그렇게 한 학기 동안 한 학기 내내 정말 잠들 때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만큼 고객 문제를 가지고 고객 실제로 막 만나러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많이 혼나고 그리고 다시 또 찾으러 다니고 이런 경험들이 사실 이 졸업하고 나서도 뭐 어떤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나 새로운 이제 사업에 대한 이제 구상을 할 때 그냥 먼저 고객 문제부터 떠올리게 되는 그게 이젠 습관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을까요? 하나 정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교수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학우들과의 그 학업 분위기는 어떤지, 그 실제적으로 치열한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학업 분위기. 학업 분위기가 치열한지에 대한 건 조금 부연을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MBA에 참여해서 과목을 배우고, 그다음에 교수님들과 이런 교수님들께 이제 배움을 얻고. 학우들과 그런 토론을 할 때 그런 분위기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분위기. 가운데 무한대 분에게. 무한대. 언어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기억에 너무 남으셨는 모양이네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수업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조별로 뭔가를 많이 해야 되거나 과제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과목에서는 당연히 이제 창업가들이기 때문에 창업가들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사람들만 창업을 합니다. 소극적인 창업가는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뒤로 빼면은 사실은 뭐 안 그래도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기회가 잘 주어지진 않고 내가 좀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런 걸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거를 얻어가실 수 있고 그런 인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유빈 대표? 그러니까 그 MBA 과정 중에 사실 이제 그 동기들이 거의 다 창업가인 그런 트랙이 정말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막 그 창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일반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은 야, 너 그래도 사장인데 이렇게 거의 처음으로 답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다 창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어 하고 진짜 4시간, 5시간 말할 수 있거든요. 밥 먹을 때도 창업 얘기하고 그리고 또 뭐 수업 시간에 들으면 그거를 각자의 BM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각자 개인이 IR 발표해 가면서 서로 평가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은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도 사업가들끼리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경우도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럼 서로 간에 좀 더 편하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짧게 하나만 더 받을까요? 그러면 네, 손을 드셨으니까. 네, 마이크가.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딴 건 아니고 그 교수님
그 학생 중에 제일 기억이 나는 학생이 혹시 누구신지 얘기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졸업생 중에 예. 기억 네. 제가 질문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렇죠. 기억은 많이 나는데 누구를 정확 기억난다라고 얘기하면 네 기억나지. 제일 힘든 시간. 제일 힘든 건 사실은 저는 이제 1학년 학생들을 하고가 제일 힘들다고 표현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소셜 벤처나 이런 부분을 창업하겠다 그러면 되게 그 면면을 보면 굉장히 그 되게 착하고 또 이렇게 선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또 그런 쪽의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유민 대표님하고도 계속 이제 그 치열하게 고민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되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이를테면 장애인을 고용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굉장히 훌륭한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처한 문제는 우리가 기업으로서의 성장이 돼야지 그렇게 하고자 싶었던 뜻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기업으로서의 성장을 하려면 고객에게 어떠한 밸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그 결과 우리가 수익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내가 좋은 뜻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굉장히 이제 고민과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가는 시기가 이제 1년차 시기이기 때문에 매번 그 1년차의 과정을 넘기는 과정에 서로 이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하게 어떤 분이 생각난다기보다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저희 세션은 끝날 것 같고요. 아마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브로셔가 오늘은 간단하게 한 장짜리가 나온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브로셔도 있고 또 이후에 또 여름에는 학교에 여러분들 방문해서 또 설명회도 들으시고 또 어떤 환경에서 공부와 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큰 뜻을 함께 이루는데 협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